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실손보험 내 평생 안고 갈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예전처럼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곧 새롭게 나오는 실손보험은 진짜 별로일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은 구석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끝까지 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럼 가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사남매 아빠입니다. 곧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 솔직히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셨죠. 그런데요,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 이쁜 구석도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디가 좋아졌는지, 그리고 왜 꼭 비교해 봐야 하는지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5세대 실손보험 왜 출시되는 걸까요? 실손보험은 원래 건강보험으로 다 안 되는 병원비를 보태주는 보조 역할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는 손해가 늘어났고 결국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었죠.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의 10% 이상이 실손보험에서 나가고 있었고요. 비급여 진료비도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병원도 보험금 많이 나오는 비급여 진료 위주로 운영하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진료과는 사람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생기고요.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레지던트 지원율이 매우 낮거든요. 그리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4천만 명 중 65%는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반면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갔다고 해요. 이 말은 많은 분들이 보험료만 내고 있는 셈이죠. 이런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 이대로 가면 실손보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럼 앞으로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꼭 필요한 치료에만 보장 집중. 두 번째, 아플 때 제대로 보장. 세 번째, 보험료 낮추기. 예를 들어 입원은 대부분 중증 질환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장해 주지만 통원 치료는 너무 자주 가니까 자기 부담금을 좀 더 내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현재 4세대 실손과 달라진 점은 기존 4세대는 만원, 2만원과 병원비 2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했는데 5세대는 건보 본인 부담률이 추가돼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가 급여화되어 1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진료비 영수증에 공단 부담금 7만 원, 본인 부담금 3만 원 하면 건보 본인 부담률이 70%고 환자 본인 부담률이 30%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건보 본인 부담률도 통원에서 비교 대상에 들어간다 하니 가입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 하나,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빠졌던 임신 출산 관련 치료비도 이제 보장에 포함된다는 점,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변화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병원 갈 일이 많고 자주 가는 통원 치료는 공제 금액이 커지고 입원처럼 중증 치료는 지금처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비중증 비급여로 나눕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치료비예요. 도수치료, 고가 주사제 같은 것들이죠. 그동안 이런 비급여 항목들이 무분별하게 보장되면서 병원도 돈 되는 진료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제 비급여도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중증 비급여, 암, 심장, 뇌질환 같은 치료비예요. 기존처럼 잘 보장해주고 자기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연간 5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4세대는 자기 부담금 상한제가 비급여에는 없어서 비싼 고가 치료를 받을 때 환자들에게 부담이 컸는데 5세대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좋은 변화네요. 반면 아쉬운 점은 비중증 비급여 치료예요. 도수치료, 고주파 치료 같은 건데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죠. 그래서 이건 보장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줄이고 자기 부담도 50% 늘리고 일부는 아예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도 유지되어 비급여를 많이 쓴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안 쓴 사람은 보험료가 내려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나누면 꼭 필요한 사람은 보장받고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진료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만약 2009년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재가입 조건이 없는 약관을 갖고 있을 건데요. 재가입 조건은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부터 해당이 돼요.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그때 실손으로 자동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은 5세대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나면 전환을 오히려 조금 더 꺼려할 것 같기도 해요.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보장 내용은 그대로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보장 내용은 변하지 않으니까 힘들어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 재매입이라는 제도가 도입돼요. 보험회사가 일정 금액을 주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물론 강제는 아니고 원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상담받고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진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재매입은 안 할 거라고 예상해요. 왜냐? 옛날 실손 갖고 있다면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엄청 올리면 자동으로 최신 실손으로 바꾸지 않을까요? 보험회사가 돈 주고 매입한다? 확 와닿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예전 게 무조건 좋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나에게 더 맞는 게 뭘까를 고민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럼 가장 좋게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중증 비급여 특약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줄고요. 중증, 비중증 둘 다 가입해도 기존보다 30%는 줄어듭니다. 또 꼭 필요한만 보장은 더 강해지고 덜 중요한 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보험료 부담도 덜고 보장도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회사가 손해율이 높은지, 보험료 인상은 왜 되는지도 앞으로 더 자세히 공개된다는 점도 좋아요. 보험 가입 전에 정보를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걸 고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바뀔까요? 새로운 실손보험은 2025년 말쯤 출시될 예정이에요. 또한 비급여 관련 분쟁이 많았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할 기준도 마련하고 소비자가 억울하게 보험금 못 받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제 실손보험은 투명하게 신뢰를 가지고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보험료만 내고 제대로 보장 못 받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 개편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더 싸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차차 두고 볼 일이고요. 그래도 보험은 큰 위험 먼저 대비하자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소비자라면 새로운 변화가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부모님 보험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실손은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빠르게 받아들이시고 비갱신형 수술비, 비갱신형 치료비, 비갱신형 진단비 보험을 필요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32개 보험사 모든 상품을 약관과 자료를 근거로 최적에 맞춘 플랜을 제시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든지 아님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